의식을 잃고 쓰러진 순자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절망적 순간.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 문제야. 차가운 미정의 한마디. 빨리 도장 찍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미는 며느리의 잔혹한 요구. 병실 복도에서 벌어지는 재산 다툼, 가족이 원수가 되는 순간. 엄마, 제발 사람 안 계세요. 제가 도장 찍을게요. 절망에 굴복하는 지연.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단층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골목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아스팔트 위로는 낙엽들이 바람에 날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풍경 속으로 검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자 3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려왔어요. 지연입니다. 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고국 땅을 밟은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울퉁불퉁한 골목길 위에서 덜그럭거리며 굴러갔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지연이 택시기사에게 물었지만 이미 기사는 급한 듯 차를 돌려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채로 오래된 집 앞에 서서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김순자라고 적힌 낡은 문패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글씨마저 바래져 있었죠.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이곳은 여전했습니다. 옆집 대문 앞에 놓인 화분에는 시든 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벼락에 그려진 아이들의 낙서도 색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모퉁이 전봇대에 붙어있던 광고 전단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이곳에서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며 지연아 들어와라 하고 부르던 목소리,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웃던 날들, 그리고 대학 입학과 함께 이곳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추억들이 지연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스쳤어요.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 오래된 나무 가구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따뜻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공기가 무겁고 습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어머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갈색 슬리퍼였지만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운동화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지연이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넘어질까봐 걱정스러워하는 듯한 걸음걸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지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 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 입구에 나타난 순자를 본 순간 지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잘 왔다.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떠날 때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찼던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예전에 통통했던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어요. 키도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지연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어머니의 안색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거의 회색빛에 가까웠고 입술마저 핏기를 잃고 있었어요.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급히 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순자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가웠어요.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않으셨죠?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순자의 손목은 지연의 손가락으로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어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만 잘 돌아와주면 됐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마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끝마다 헉헉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앉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았어요. 집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곳곳에 혼자 사신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각종 약봉지들이 높게 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나무 지팡이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소파 옆 탁자 위에는 돋보기와 함께 약 먹는 시간표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혼자 드신 듯한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그릇에는 라면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증거였거든요. 엄마, 병원에는 다니고 계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다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지연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어떤 병원이세요? 무슨 검사 받으셨어요? 지연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순자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심한 기침 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기침이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기침을 진정시키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린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멀리 있는 사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을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유학을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다고. 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마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으려는 듯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곧 지나갔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채로 오래된 집 앞에 서서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김순자라고 적힌 낡은 문패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글씨마저 바래져 있었죠.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이곳은 여전했습니다. 옆집 대문 앞에 놓인 화분에는 시든 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벼락에 그려진 아이들의 낙서도 색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모퉁이 전봇대에 붙어있던 광고 전단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이곳에서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린 시절 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며 지연아, 들어와라 하고 부르던 목소리,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웃던 날들, 그리고 대학 입학과 함께 이곳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추억들이 지연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스쳤어요.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 오래된 나무 가구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따뜻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공기가 무겁고 습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어머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갈색 슬리퍼였지만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운동화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지연이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넘어질까봐 걱정스러워하는 듯한 걸음걸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지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 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 입구에 나타난 순자를 본 순간 지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잘 왔다.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떠날 때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찼던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예전에 통통했던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어요.
키도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지연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어머니의 안색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거의 회색빛에 가까웠고 입술마저 핏기를 잃고 있었어요.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급히 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순자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가웠어요.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않으셨죠?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순자의 손목은 지연의 손가락으로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어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만 잘 돌아와주면 됐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마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끝마다 헉헉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앉는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았어요. 집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곳곳에 혼자 사신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각종 약봉지들이 높게 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나무 지팡이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소파 옆 탁자 위에는 돋보기와 함께 약 먹는 시간표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혼자 드신 듯한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그릇에는 라면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증거였거든요. 엄마, 병원에는 다니고 계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다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지연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어떤 병원이세요? 무슨 검사 받으셨어요? 지연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순자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심한 기침 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기침이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기침을 진정시키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린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멀리 있는 사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을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유학을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다고. 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마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으려는 듯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지연의 절규가 조용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순자의 의식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더욱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져 있었어요. 안 돼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지연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네, 119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지연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는데 식은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럴 순 없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간절히 말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골목 입구에서 멈췄어요. 지연은 급히 일어나 대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과 응급장비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즉시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의식을 잃으셨나요? 한 명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한 10분 전쯤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 전에는 심한 기침을 하셨고, 지연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응급구조사들은 순자의 맥박과 혈압, 체온을 재고 있었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순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지연은 캐리어도 그대로 둔 채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구급차 안에서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응급구조사가 지연을 위로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라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순자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지연은 응급실 앞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하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와의 재회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오빠 현우는 결혼한 후 아내 미정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현우가 받았어요. 지연아? 갑자기 왜?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엄마가? 무슨 일이야?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고. 오빠, 빨리 와주세요.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느 병원이야? 지연이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자 현우는 곧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병원 입구로 현우와 미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땀을 흘리며 뛰어온 듯 보였지만 미정은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냉정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어떻게 됐어? 현우가 헐떡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의사 선생님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세요. 지연이 답하자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야. 전화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 현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선 미정의 표정은 왠지 이상했어요. 걱정스러워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형부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지연이 말하자 미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보다 지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기까지 했어요. 지금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때예요? 엄마가 응급실에 계시는데. 지연이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문제 말이에요. 미정이 서류를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상가요? 무슨 상가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슈퍼마켓 있잖아요. 그 건물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분해야 할 상황이에요. 미정의 설명에 현우도 끄덕였습니다. 처분이라니요? 왜요? 지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빚 때문이에요.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 이 순간에 재산 처분 얘기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미정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미정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감지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는 큰아들이고 이쪽은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빈혈과 함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예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다른 기저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병원 복도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영양실조라니, 기저질환이라니,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나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수액 공급과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침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연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짧은 시간 동안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니까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실감났어요.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을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또다시 핑 돌았습니다. 지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현우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정이 다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해요.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대로 두면 더 큰 빚만 늘어날 거예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 이 순간에도 재산 얘기를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수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인가요? 엄마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도 현실을 봐야 해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미정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현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미정은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당신도 봐요. 이 빚 규모를 어머니께서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미정이 가리킨 서류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숫자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엄마 빚이에요? 네, 생활비랑 병원비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 거죠. 그런데 상가를 처분하면 이 빚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확실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이런 부담을 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 상가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잖아요. 엄마한테도 의미가 깊은 곳이고. 지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의미보다는 실용성을 생각해야 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운영하기 힘든 상태이시고 이대로 두면 빚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미정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현우도 점점 아내의 말에 설득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 건강도 이 상태이시고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미정의 태도가 너무 계산적이고 서둘러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 상의해도 되잖아요. 지연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미정이 즉답했습니다. 너무 빠른 답변이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그때 지연은 서류 한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 명함에는 이미 연락처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형수님, 혹시 이미 부동산 업체와 연락을 하신 건가요? 지연이 명함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건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시세 파악 차원에서. 시세 파악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신 지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시세까지 알아보셨다고요?
현우도 아내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너 설마 당신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미정이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엄마가 쓰러지시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에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걱정이라면 병원비부터 걱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재산 처분부터 생각하시는 거죠? 지연도 지지 않고 맞받았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병원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조용히 좀 해. 현우가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5분 정도만 면회 가능하세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현우는 걱정과 혼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미정만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아직 많이 약하시니까 흥분시키지 마시고 짧게만 면회해 주세요. 문이 열리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정은 순자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세 사람의 표정은 각자 달랐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본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했고 현우는 깊은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만은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런 상태로는 미정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형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어머니께서 다시 그 상가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의 질문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미정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선 세 사람은 잠시 로비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상가 처분을 주장했고 현우도 점점 그 말에 설득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미정 말도 생각해봐. 엄마 혼자서는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생각하면 미정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말하자 미정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커져요. 지연은 미정의 재촉하는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캐리어도 그대로 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어머니의 흔적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들, 소파 옆에 가지런히 놓인 독서용 안경, 그리고 탁자 위의 약봉지들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외로운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연은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앨범 여러 권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앨범을 펼쳐보자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현우와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상가 앞에서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상가 개업일 마이너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그 작은 상가, 어머니가 혼자서도 지켜오신 그곳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상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어머니가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현우와 지연이 상가에서 숙제하던 모습까지. 그 상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앨범을 보고 있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지자 마치 추억 속 어머니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앨범을 덮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연아, 이 가게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없겠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잖아.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마나 희망에 차 있었는지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건강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상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지연 씨,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아직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지연이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일 부동산 업체에서 정식 견적을 내려온대요. 벌써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어머니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연은 미정의 말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연 씨도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중환자실비, 검사비, 치료비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미정의 말은 맞았습니다. 병원비는 분명 만만치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견적만 받아보는 게 어때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미정이 한 발 물러서는 듯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견적만 받아보는 것이라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견적만 받아보죠. 좋은 결정이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상가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가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의 목소리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나가세요. 이번 주 안에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왜 이번 주 안에 확실히 처리한다고 하는 건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미정의 수상한 전화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번 주 안에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안부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실에서 확인한 순자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어요. 어젯밤에 한 번 더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간호사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안정은 됐지만 아직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세요.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순자의 모습은 어제보다도 더 약해 보였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 지연은 상가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은 그곳은 추억과 현실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작은 슈퍼마켓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미정과 현우가 이미 와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서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같았습니다. 지연 씨, 이분이 김 과장님이에요. 이 일대 전문가시죠? 미정이 소개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건물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은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시세가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이 매물로 내놓기 좋은 시기죠. 재개발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처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김 과장의 설명에 미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얼마 정도로 견적이 나올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대략 3억 정도로 보입니다. 어머니 빚을 다 정리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 거예요. 김 과장의 말에 미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연은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요? 엄마가 회복하신 후에 상의해도.
지연 씨,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재개발 소식이 공식 발표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종 규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미정이 덧붙였어요. 지연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계약서는 언제쯤 준비될까요? 미정이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시기 어려우시면 김 과장이 말을 흐렸어요. 위임장을 받으면 되죠? 미정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연은 모든 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병원을 찾은 지연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하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정밀 검사 결과도 좋지 않고 의사의 말에 지연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 엄마가 위험한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멀리 있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현우와 미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들은 현우도 충격을 받았지만 미정은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위임장이라도 받아야 해요. 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지연이 분노했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요. 어머니께서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상속 문제로 더 복잡해져요. 현우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 말이 맞아. 지금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족들마저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고 세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지연아. 잘 있었니?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지연이 위로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몸이 이제 안 될 것 같다. 순자의 말에 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가 일 때문에 서명을 좀 받아야 할 게 있어요. 순자는 힘들게 고개를 돌려 미정을 보았어요. 무슨 서류? 빚 정리하려면 상가를 처분해야 해요. 지연이도 동의했고요. 미정이 거짓말을 했어요. 지연이 놀라 입을 열려는 순간 순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다시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형수님, 방금 엄마한테 거짓말하셨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요. 시간만 끌면 뭐해요? 미정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응급벨이 울렸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살아만 계세요. 제가 도장 찍을게요. 지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미정이 지연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10시가 넘어서야 순자의 상태가 겨우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지연은 중환자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연은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지연이 의자에서 잠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인 박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박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딸입니다. 지연이 잠에서 깨며 대답했어요.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박 간호사는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봉투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입원하시면서 제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만약에 딸이 오면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엄마가요? 지연이 놀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절대 다른 가족들은 모르게 딸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와 함께 오래된 서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부터 펼쳐보니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을 때다. 하지만 엄마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 지연아,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상가 일 말이야. 미정이가 계속 팔자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 상가는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편지 내용 중에서 지연을 더욱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가져온 대출 서류들, 그중에 가짜가 섞여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이상해. 조심해야 해.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상가의 진짜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이 등기권리증은 진짜야. 만약 누군가 가짜 서류를 가져온다면 이걸로 확인해. 그리고 지연아,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절대 서두르지 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꼭 경찰이나 법무사에게 상담받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아,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야. 아버지와 엄마의 꿈을 지켜줘. 사랑한다. 지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박 간호사를 보았습니다. 간호사님, 엄마가 언제 이걸 주셨어요? 입원하신 첫날 밤이었어요. 정신이 좀 맑으실 때 저를 불러서 꼭 딸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다른 가족들은 모르게 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지연의 마음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이상한 행동들, 너무 서두르는 태도, 그리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을 때마다 나타나는 계약서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간호사님, 혹시 어머니 면회 오신 분들 중에 이상한 사람 없었나요? 글쎄요. 며느리분이 와서 어머님께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거부하시더라고요.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였나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어머님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요. 며느리분이 급하게 뭔가 사인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지연이와 상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정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지연은 어머니가 준 등기권리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보여준 서류들과 비교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정이 가져온 대출 서류들 중 일부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 날짜로 되어 있는 대출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런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연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에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간호사님, 혹시 어머니가 다른 말씀도 하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도장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도장을 조심하라고요? 네, 지연이한테 내 도장을 조심하라고 전해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지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했거나 몰래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연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새벽 시간이라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지연은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방을 뒤져보니 어머니가 평소 도장을 보관하던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을 확인해 보니 도장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온 집을 뒤져봤지만 어머니의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병원에는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오빠, 엄마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도장? 그거 미정이가 가져갔어. 서류 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연의 혈관에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어제 저녁에.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지연은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미정과 김 과장이 내렸어요.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꽉 쥐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미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연 씨, 계약서 준비됐어요. 어머님 도장도 가져왔으니까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번쩍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미정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는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뒤로 숨기며 미정과 김 과장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미정이 관심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어요.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계세요. 지연이 일부러 밝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계약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김 과장이 서두르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태도에서 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엄마 도장을 언제 가져가셨어요? 지연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혹시 몰라서 미리 가져왔어요. 미정이 대답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가 허락하셨나요?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직접 주셨어요. 미정의 거짓말에 지연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매매 계약서고 이건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대신 지연 씨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연이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매매 가격이 김 과장이 어제 말한 3억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3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엔 2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 과장과 미정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 그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이 그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연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각종 세금. 이런저런 비용들이에요. 김 과장이 얼버무렸어요. 지연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대출 내역서들도 좀 이상한데요. 지연이 미정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대출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어머니께서 병원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미정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니까 엄마가 입원하시기 하루 전이네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지연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엄마가 그때 이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프셨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 따지지 마시고 빨리 서명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사소한 거라고요? 지연이 일어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5천만 원이 사소한 거예요? 위조된 대출 서류가 사소한 거라고요? 위조라니 무슨 말씀을?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지연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어머니가 준 편지와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제게 주신 거예요. 진짜 등기권리증이고 형수님이 가져온 대출 서류들이 가짜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미정과 김 과장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어요. 그게 뭔데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미정이가 가져온 대출 서류들, 그중에 가짜가 섞여 있다. 엄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김 과장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요? 지연이 냉소하며 반문했어요. 그럼 왜 엄마 몰래 도장을 가져갔어요? 왜 엄마가 의식 잃을 때마다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미정이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연 씨,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간호사한테 전해달라고 한 말도 있어요. 내 도장을 조심하라고 하셨대요. 형수님이 엄마 도장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요. 그 순간 현우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라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현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어요. 지연이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형수님이 엄마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가짜 대출 서류까지 만들어서요. 뭐? 현우가 놀라며 미정을 보았어요. 미정이 급히 변명했어요. 당신 그게 아니야. 지연이가 오해하고 있어. 오해가 아니에요. 지연이 편지와 등기권리증을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들 좀 보세요. 엄마가 직접 써주신 편지예요. 현우가 편지를 읽어보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미정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당신마저 내 말을 안 믿어? 미정이 억지로 화를 내며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김 과장이 서류들을 급히 챙기며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이 힘들 것 같네요. 잠깐요. 지연이 김 과장을 막아섰어요. 당신도 공범이죠? 가짜 서류 만드는 일에 참여했으니까요. 김 과장이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지연은 이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지금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문서 위조, 사기 시도, 도장 절도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지연 씨,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가족끼리. 가족이라고요?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엄마가 죽어가실 때 재산 생각부터 했어야 했나요? 가족이라면 아픈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도장 훔쳐가야 했나요? 현우도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미정을 노려보았어요. 미정아, 정말 그랬어? 엄마 도장 가져간 것도 서류 위조한 것도? 미정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그럼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요? 당신들이 낼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형수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연 씨, 어머님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현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미정은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연이 미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엄마가 깨어나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 과장은 이미 도망가듯 집을 나갔고 현우마저 실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어머니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며칠 만에 보는 어머니의 맑은 눈빛이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엄마. 지연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며 어머니를 깨어났어요. 지연아. 고생 많았구나.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던 일들이 정말 일어났구나.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상가도 지켰고 미정 형수님의 계획도 다 막았어요. 의사가 들어와 순자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칠 더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가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현우는 미정과 심각한 대화를 나눈 후 이혼을 결정했다고 지연에게 말했어요. 미정은 결국 집을 나갔고 현우는 어머니와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빠도 속은 거잖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연이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순자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현우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지연은 함께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몇 주 만에 다시 본 작은 슈퍼마켓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엄마, 제가 이곳을 운영해 볼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는 이미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는 엄마가 지켜오신 이곳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지연은 유학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해 작은 슈퍼마켓을 현대적으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정말 대단해. 순자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후 상가의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순자네 마트라는 기존 이름에 작은 글씨로 3대째 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아버지가 시작하고 어머니가 이어온 가게를 이제 지연이 3대째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순자의 단골이었던 할머니들, 어린 시절 지연을 봐왔던 아주머니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순자 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엄마가 쌓아온 신뢰를 제가 더 발전시켜 나가겠어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나서 순자와 지연은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어. 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요?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너와 현우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족 같은 거잖아.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상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잘하고 있네. 손님들도 많이 오고. 현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함께 할래요? 혼자 하기엔 좀 벅차거든요. 지연이 제안했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가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현우도 상가 일을 도우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가게 한쪽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가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우의 성실함, 그리고 순자의 인맥이 합쳐져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엄마, 이제 병원비 걱정도 없고 생활도 훨씬 나아졌어요. 지연이 가게 매출표를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현우야,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왜요? 지연이 물었어요. 너희 둘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 덕분에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뿌듯하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온라인 주문 서비스 덕분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도 쉽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야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늦은 시간 배달 서비스도 인기였어요. 엄마, 아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꿈꿨던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가게 말이야.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상가의 간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정이 탐냈던 것은 돈이었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였어요. 지연은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가족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